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이 코드 레드라고 불리는 이런 기후 비상사태까지 왔는데 마침 이 신방실 기자가 위기에 빠진 기후변화의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북극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북극을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 다녀오신 곳이 정확하게 어딘가요? 네, 저희가 스발바르 제도라고 뭐 북위 78도에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최북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사이에 있는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제도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뭐 과학기지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산기지도 있고, 그래서 북극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어떤 관문이고, 여기서 많은 연구가 기후나 뭐 이런 것들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저희 KBS 취재팀이 이상기후에 최근 일어나는 이상기후의 진원지 북극에 가다 이런 기획으로 해서 저희가 한 2주 정도 일정으로 7월에 다녀왔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가요? 뭐 빙하가 네.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네. 그래서 북극에 뭐 빙하가 사라지고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많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 많이 봤는데, 실제 현장을 갔더니 최근 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다가 이제 과학자들도 들어가게 됐잖아요. 저희가 뭐 서울대나 극지연구소 연구팀들과 함께 갔는데, 빙하의 후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3년 전과 비교해도 굉장히 많이 후퇴를 하고 많이 높고, 또 아예 뭐 빙하가 아예 사라진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런 환경 변화가 굉장히 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많이 취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빙하가 사라진다는 게 이게 네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네. 도대체 그럼 빙하가 사라진다면 네. 우리가 진짜로 뭐 피부로 느낄 만큼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혼동을 하는 게 빙하와 해빙이. 그러니까 빙하는 글래시어고 해빙은 씨아이스인데, 바로 씨아이스는 바다에 있는 이제 염분을 제외한 물이 얼어서 되는 게 바로 해빙이고요. 빙하는 육지에 내린 눈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면서 이게 얼음이 돼서 거의 뭐 만년설이나 이렇게 얼음이 쌓여 있는 걸 빙하라고 합니다. 근데 빙하는 바로 눈이 쌓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빙하가 사라지고 후퇴하고 녹고 이렇게 되면 지구의 해수면 상승과 직결되는 그 결과를 불러오거든요. 그러니까 해빙 같은 경우는 바다에 있던 물이 어는 거기 때문에 유리잔 속에 얼음이 녹아도 그게 넘치지 않듯이 네.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육지에 있던 뭐 그린란드나 우리가 얘기하는 남극 대륙, 그리고 여기 스발바르에 있는 대륙 빙하들이 녹는다면 그건 고스란히 전 지구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상승이 되고 최근 들어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것들이 바로 육지에 있는 빙하가 극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 해빙하고 네. 빙하가 완전히 다른데 네네. 사실은 그걸 구별하는 분들이 네. 사실 많지 않죠, 그죠? 보고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저희도 뭐 북극 자료 그림을 보면서 해빙은 좀 더 판판하게, 판판하게 바다 위에 그 어는 얼음이고, 빙하는 좀 더 모양이 막 이렇게 있고 극적으로 생기고 이런 애들이어서, 사실 바다에 떠 있는 유빙은 이거 두 개를 다 포함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빙하가 떨어져 나온 거, 해빙이 떨어져 나온 거 똑같이 다 떠 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그럼 빙하가 도대체 네. 얼마나 되길래 도대체 이것 때문에 전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도대체?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렇게 빙하의 감소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그린란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린란드에서는 최근 20년 동안 이 얼음의 감소량이 5,000 기가톤을 넘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5,000 기가톤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좀 해봤더니 이 우리나라 남한 전체 면적을 얼음으로 이렇게 가득 채웠을 때 한 50m 정도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25층짜리 건물 높이만큼이 지금 최근 20년 동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린란드의 그래서 대륙빙하는 잠자는 야수로 불리거든요. 이게 다 녹을 경우 해수면 상승이 뭐 최대 2m 이상 되고, 뭐 이번 세기 말에 뭐 7m 이상 상승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는 변화가 조금 더디게 나타나는데, 남극 대륙의 빙하까지 다 녹을 경우 뭐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 훨씬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2m, 네. 뭐 7m. 아, 네. 에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 지구라는 게 얼마나 큰데 네. 라는 착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곳이 전부 해안가라서 이게 네, 또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2030년 정도 우리나라 이제 해수면 상승 정도를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뭐 우리나라 국토의 5% 정도, 특히 부산이나 인천이나 서울 등 해안 도시 대부분이 물에 많이 잠기고 침수 피해를 입고 침수 피해를 입는 인구수가 뭐 33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근데 앞으로 8년밖에 남지 않았죠. 이 정도라면 이대로 기온 상승이 지속이 될 경우, 그리고 2050년이 돼서 뭐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온난화가 됐을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뉴욕이나 그쵸, 뭐 이쪽 뭐 어떤 이탈리아 뭐 로마 뭐 베니스 이런 쪽에 유명한 랜드마크들이 다 물에 잠기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그런 풍경들을 모두 송두리째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그동안 해수면 상승 얘기가 나오는 동안에 네. 지금까지 이렇게 눈에 띄게 막 해수면이 막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맞죠. 지금 네. 갑자기 뭐 8년 만에 그렇게 된다니까 네, 아마 맞아요. 조금 왜 그럼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 이렇게 갑자기 막 해수면이 그쵸. 오르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전 세계 해수면 상승률을 WMO 세계 기상기구가 이제 올해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는데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사실 해수면은 말씀하신 게 맞아. 전 지구의 바다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구를.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로 사실 상승을 하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 매년 밀리미터라고 해도 이제 10년이면 센티미터고 그렇죠. 이게 100년이면 뭐 정말 20cm 미터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최근 10년 들어서 이 상승률이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매년 뭐 2mm 수준이었는데 최근 10년은 이제 4.5mm로 2에서 4로 2배 증가했고 네. 이게 앞으로 또 최근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5년 사이에 또 뭐 3배로 증가할 수도 있고 해수면 상승이 이렇기 때문에 이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그런 침수 피해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빙하가 녹는 거랑 혹시 이상 기후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네, 그래서 빙하가 녹아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이나 뭐 폭우나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진 않지만 어떤 간접적인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왜냐면 빙하가 일단은 녹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해수면 상승이고 빙하가 녹는다는 건 담수를 가두고 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녹아서 바다로 흘러들거나 하면 바닷물의 염분을 낮추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바다가 덜 짜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해류의 순환 자체가 그 북극 바다의 그린란드 앞바다나 이쪽에서 굉장히 짜고 차갑고 차가운 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전지구 대양 대순환이나 이런 거대한 해류 순환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덜 가라앉으면서 이 해류의 순환이 약해지고 멈출 수 있다. 그렇다면 뭐 저희가 그 투모로우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급격한 어떤 티핑 포인트에 의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예상할 수 없는 정말 기후 시스템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천천히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게 되면 급격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학자들이 주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해류 그 빙하 녹은 물에 굉장히 최근에 위험하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게 히말라야나 이런 고산지대의 빙하가 기온이 상승하면서 갑자기 녹으면서 이제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어. 예, 저지대. 그러니까 빙하 녹은 물이 그런 뭐 인도나 지난해 그래서 인도 북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이 빙하 녹은 물이 호수로 만들어졌다가 이 호수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서 저지대로 흘러들어서 거의 그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200명 정도가 실종이 된 적이 있어. 물에 홍수가 난 거죠. 그래서 빙하에 의한 이것 융빙수가 흘러들면서 쓰나미급의 어떤 재해를 몰고 오고 이 급류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물이 또 흘러들면서 침식작용 그리고 많은 그 산에 있던 퇴적물들을 싣고 오면서 어떤 지형 자체를 변화시키고 지형을 뭐 갯벌 같은 지형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북극에서 최근에 목격이 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극이 갯벌로 변해요? 원래 네네. 북극 그러면
이렇게 뭐 빙하가 쫙 있든지 얼음이 네, 쫙 있어야 정말 되잖아요. 하얀 얼음의 나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취재를 가서 정말 경악할 정도로 놀랐던 것이 이 북극 스발바르 제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피오르드 지형이에요. 여기는 과거에 빙하에 의해서 U자곡 에 의한 어떤 협곡들인데 물이 들어찬 피오르드 지형인데 이 피오르드 지형에 이제 뭐 얼음이 빙하가 만들어지는데 최근에 이 빙하가 급격하게 녹으면서 이 산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흘러내리고 침식과 그리고 많은 퇴적물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 딕슨 피오르라는 곳에 저희가 뭐 서울대 연구팀이나 극지연과 함께 들어갔는데 이 지역에 정말 서해안 우리나라 뭐 가로림만이나 아니면 강화도 같은 거대한 갯벌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빙하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그 지역에 저희가 보트를 타고 내려가서 갔는데 너무나 이게 질퍽질퍽한 뻘이어서 거기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고들을 겪기도 했는데 아예 뻘지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시뻘건 진흙이 가득 채우고 있고 그 진흙이 물 웅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흐르고 있고 이 딕슨 피오르 같은 경우는 1년에 7, 8개월은 아예 얼음이 사라지고 만약에 앞으로 기온 상승이 계속된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이 스발바르나 북극에 있는 빙하지대도 이 딕슨 피오르처럼 갯벌로 변할 수 있다. 북극의 미래가 이런 갯벌이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네. 북극의 풍경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영구 동토층이 사라지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정말 모든 것들을 지금 바꿀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알던 맞습니다. 여러 가지 네. 기후라든가 뭐 심지어 네. 뭐 땅의 모습이라든가 다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영구 동토층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영도 이하로 얼어 있는, 그러니까 거의 영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영구하게 얼어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 및 영구 동토층이 빠르게 녹으면서 뭐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과 동시에 뭐 시베리아나 이런 지역에는 거대한 싱크홀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정말 거기를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 스발바르 지역에서도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이런 싱크홀도 많이 발견이 되고 동시에 이 영구 동토층에 묻혀 있던 수많은 유기물들이 묻혀 있더라고요. 식물의 어떤 사체라고 할 수 없지만 식물의 그런 어떤 잔해들이나 근데 이런 것들이 기온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살던 미생물들이 이 식물을 소화하고 분해하면서 이때 방출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 중에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420 ppm 수준이에요. 대기 중에. 근데 이게 이산화탄소로 계산하면 한 8,000억 톤인데 이 영구 동토층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는 이거의 2배인 1억 6천만 톤 정도여서 1조 6천억 톤 해서 2배. 현재 대기 중에 2배에 달하는 양이 이 영구 동토층에 매장이 돼 있고 만약에 이게 대기 중으로 다 방출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3배 뭐 이렇게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영구 동토층은 이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연계에는 그런 게 정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끓기 직전까지는 괜찮다가 물이 네. 딱 끓는 순간 그 다음부터 임계점을 맞아요. 넘었다 돌이킬 그래서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그래서 어떤 절벽 같은 데서 뚝 떨어질 수 있다. 밀면 툭 떨어지는 그 포인트를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보고 이런 게 언제 일어날지 하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현재 과학자들의 기후학자들의 다 전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뭐 2030년까지 또 2050년까지 네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점점 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네. 계획을 막 네. 이때까지 1.5도 이상 올리면 안 돼 이런 계획들은 전부 다 우리 인류가 배출하고 있는 맞아요. 메탄이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갖고 계산한 건데 네. 영구 동토층은 지금 계산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IPCC에서는 기후 예측 시나리오에 따라서 뭐 1.5도 온난화, 2도 온난화 이런 시나리오를 계산하잖아요. 탄소 배출을 고배출할 경우 아니면 뭐 지금 낮출 경우. 근데 이 뭐 생물학자들이나 극지 생물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현재 기후 예측 모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이 동토가 지금 깨어나고 호흡을 하고 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던 지역이 푸른 식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툰드라 그리닝 현상이라고 하는데 고위도 지역에 얼음이 사라지고 이제
나무 그런 풀들이 마구 자라는 거야. 근데 이 풀들이 자라는 게 그래 뭐 풀들이 탄소를 흡수하는 거 아니냐 광합성 작용으로. 근데 눈과 얼음이 있을 때 이 햇빛을 반사하고 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그만큼의 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순 배출량이 거의 우리나라 1년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 거기에 1년에 계속 쌓이는 거죠. 식물들이 자라나도.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IPCC에서 뭐 지금 기온 상승이 세계 말에 몇 도다 했던 것보다 몇 배 더 심각한 온난화를 불러올 수 있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셨을 때 그러면 영구 농토층이 녹아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신 건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 스발바르 제도의 뭐 롱이어비엔 이런 지역에서 가면 지금이 이제 백야 기간이고 여름이기 때문에 기온이 영상권이에요. 한 평균 영상 6도인데 저희가 그 딕슨 피오르에 갔을 때는 기온이 20도 가까이 치솟아서 고온 현상이 너무 심하고 모기가 계속 모기떼들이 막 이렇게 물려고 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 정도로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땅이 거의 이렇게 출렁출렁해요. 저희가 땅을 걸어가면 네. 거의 침대 매트리스 위를 걷는 것처럼 왜냐면 땅 밑에 얼음이 녹고 여기에 그 식생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서 출렁출렁.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얼음이 많이 녹으면 그 녹은 물들이 지상 위로 나오면서 웅덩이가 생기고 꺼지는 거예요. 싱크홀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견한 싱크홀이 굉장히 큰 크기로 무너져 있었는데 그 밑에 아주 두꺼운 얼음층이 그 풀들 활성층 아래에 있는 걸 저희가 발견했고 그 얼음들이 계속 빠르게 녹고 있었고 며칠 뒤에 사실 저희가 거기를 좀 충분히 촬영 못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차를 가지고 가봤는데 사라져 있었어요. 이미 그 땅속에 있던 얼음이 다 녹아서 물 웅덩이가 굉장히 큰 호수 같은 게 생겨 있더라고요. 와, 그 잠깐 사이에 막 지형이 막 바뀌고 있네요. 며칠 그러면 사이. 네. 지도를 그래서, 계속 그려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물이 생기고 거기가 얼음이 녹고 풀이 생기면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또 기온 상승을 시키고 또 기온이 상승할수록 더 많은 얼음이 녹는 그런 피드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악순환. 예. 아니 지금 아직 지구의 이 온난화가 네. 좀 초기 단계잖아요. 지금 네. 이 그래프를 보면 점점 이제 점점 뜨거워지는데 네, 근데 네, 지금 네. 벌써 유럽에서는 지금 워낙 가뭄이 심해서 네, 라인강이 맞습니다. 뭐 다 네, 메마르고 중국도 맞아요.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네, 보면 그쵸. 뭐 600년 된 불상이 나왔다는 둥 네, 맞아요. 갑자기 거기에 있는 그 2차 대전 때 막 전함이 네, 나타나고 이런 네. 모습들을 보면 약간 겁나는데 맞아요. 그런 이상 기후들이 이제 정말 매년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네. 갈 수도 있다는 좀 겁나는 얘기가 네, 많나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 기후 위기가 내 미래 세대를 위협할 것이다. 아니면 이번 세기 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ING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해마다 새로운 형태로 그런 극한값을 경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올 여름 같은 경우 영국에서 기온이 40도 넘게 올라가고 유럽의 폭염이 그런 식으로 극한 폭염이 찾아오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8월 8일에 2차 장마로 뭐 시간당 141.5mm가 서울에서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올여름 같은 경우 시간당 100mm를 넘는 강수가 벌써 14차례. 그러니까 사실 시간당 100mm를 넘는 강수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에 몇 번 목격하기 어려운 강수거든요. 그랬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랬었던 그렇죠. 거. 그래서 네. 집중호우의 기준이 사실 시간당 30mm 이상이 집중호우예요. 근데 최근 한 2020년 뭐 극한 장마가 54일 이어지고 그때도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이 시간당 100mm 강수량이 레이더 영상이나 이런 거에 계속 찍힌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건 예보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극한 강수가 올 것이다. 기후예측 모델에서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청도들 그 정도까지 세게 예보를 내기 어렵고 뭐 시간당 80 정도로 내긴 하는데 이번에 벌써 14번이나 그런 강수량이 서울, 군산, 부여 이런 식으로 계속 관측이 되고 있어. 피해가 안 날 수가 없어. 특히 이런 비구름이 빨리 대기가 빨리 순환을 하면 빨리 빠져나가는데 최근에 그런 극한 가뭄이나 폭염이나 이런 거의 특징은 정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블로킹 현상이 발생을 해서 고기압이 계속 오래 정체하면 이게 폭염과 가뭄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저기압이 계속 정체를 하면 이제 폭우
저기압은 비구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의 어떤 진원지가 북극이다. 북극이 뜨거워지면서 북극 상공을 도는 제트 기류가 약해지고 느슨해지면서 출렁출렁 약해지고 정체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지구촌의 어떤 이상기후가 형태는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어떤 시작이 북극의 빠른 온난화, 기후변화에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북극의 어떤 기후변화 기능이 고장나서 이렇게 전 세계 이상기후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출장을 갔다 왔고, 저희가 뭐 시사기획 창의 제목이 그래서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북극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북극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중위도나 이쪽에 이상기후를 몰고 오는 핵심 여기가 진원지다라는 걸 우리가 점점 체감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갔다 오신 것 중에서 네. 보니까 국제 종자 저장고도 갔다 네, 오셨더라고요. 이 SF 영화에 보면 네. 단골 소재잖아요. 네, 뭐 맞아요. 드라마 같은 데도 네. 보면 인류가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서 종자를 보관한 곳이니까 네. 뭐 여기 주인공들이 가는 영화처럼 네, 드라마도 최근에 맞아요. 제가 본 적이 네. 있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뭐 오히려 지금 현재 네, 이 이상기후 그쵸. 때문에 또 문제가 네. 생겼다면서요? 사실 스발바르의 최근 10년간 기온 상승이 평균 기온이 2.7도가 상승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지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3배 빠른 온난화가 일어나고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인류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다. 전 세계에서 위탁한 종자가 110만 개 정도가 보관이 돼 110만 있고 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북한의 종자까지 여기에 다 위탁이 돼 있어요. 네. 만약의 사태에 정말 꺼냈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근데 이 북극에서도 고온 현상이 일어나면서 2016년도 가을에 이 스발바르 이쪽 지역에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일어나면서 빙하가 녹아내린 거죠. 아까 네. 그 빙하가 녹아서 뭐 쓰나미도 불러온다고 했는데, 빙하 녹은 물에 이 스발바르 시드볼트 입구가 침수 피해를 입고 말았죠. 와. 그래서 사실 이 저장소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이유가 영구 동토층 안에 120m 터널 안에 이 저장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태 전쟁이나 뭐 핵테러나 이런 걸로 전기의 공급이 중단이 돼도 여기는 영하 18도로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풀렸는데, 이 지역도 이제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된 거죠. 와. 북극.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서 9시 뉴스에 이 시드볼트 관련된 걸 보도를 했을 때 댓글들이 막 그럼 남극으로 이제 옮겨야 하는 거냐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는 거죠. 최후의 보루조차. 최후의 보루조차 지금 안전하지 않다 할 정도로 네.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런데 이상기후 얘기만 나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뭘 어쩌라는 말이냐, 네. 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해야 그래서 될까요? 올여름에 우리도 겪었고 정말 많은 인명 피해가 나잖아요. 서울이라는 정말 거대한 도시에서 이렇게 수해로 한가운데에서 뭐 맨홀이나 아니면 반지하 주택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어떤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기후 변화가 더 이상 어떤 미래에 찾아올 재난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의 실존을 뒤흔들 강력한 어떤 재난이고 경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상기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전 지구적으로 봐도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 가뭄이 심하고 봄철 기온이 관측이후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밀양 산불,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밀양 산불이 이제 6월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6월까지 이제 산불 집계 이후에 6월까지 이제 대형 산불이 나는구나. 마치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우리가 산불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감을 했고, 어떤 재난이 모두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 중국의 가뭄, 그리고 독일의 가뭄과 유럽의 폭염, 그리고 미국, 이런 것들이 어떤 북극을 축으로 해서 전 지구적으로 연결된 재난, 이 재난을 어떻게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시급함이 점점 도를 더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코드 레드라는 말이 작년부터 많이 나왔고, 최근에 뭐 7월에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IPCC 보고서에서 저명한 과학자들이 지금의 이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한 어떤 매우 심각한 코드 레드다. 근데 그 과학자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코드 레드라는 걸 알고 이거를
거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지금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비상사태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감을 하고 이게 미래가 아니라 내 삶을 위협하고 나의 집을 위협하고 나의 가족을 위협하는 재난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탄소 중립 이런 것들 나의 실천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이 23일 화요일 날 방송되는 거죠? 네, 몇 네. 시에? 화요일 10시에 밤 10시에 1TV에서 시사기획 창에서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생생한 모습을 많이 담았습니다. 저희가. 북극의 진짜 현재 어떤 모습인지 그 생생한 모습이 담겨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